또 이제 진지바라고 하기도 하고 뭐 껌이라고 하고 뭐 티슈라고도 부르는 우리 잇몸 색깔을 재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 납득이 갈 만한 퀄리티의 빠른 제작을 또 선호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퀄리티도 하나하나 빌드업하는 것보다 뭐 뒤지지 않고 좋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자, 파우더가 이렇게 있고요. 셀트라 세람이라는 파우더고 저온 소성 전용이에요. 그래서 1차 소성이 지르코니아 기준으로 한 780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쉐이드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자, 쉐이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두께에 따른 색 변화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두께가 한 1.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미니멀로 레이어링 했을 때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지르코니아 10편 위에다가 올렸고요. 옆에서 봤을 때 뭐 디바이스로는 거의 계측이 안 될 만큼 얕겠죠. 그래서 두께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0.2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풍요한 부위는 0.2, 0.25, 0.3 정도 될 것 같아요. 미니멀 레이어링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하느냐가 오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파우더를 빌드업 하는 데는 뭐 이런 이런 전용 브러쉬를 써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 파우더를 갯다가 물에 묻혔다가 올렸다가 수분 조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또 물은 또 마르고,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할 방법은 저희가 기존에 연습했던 그 페인팅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할 건데, 자, 먼저 환자 구강 사진을 보고 이제 쉐이드를 먼저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 잇몸 색깔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바로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1번부터 5번 두께에 따른 변화를 지켜보시면 두께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건 두껍기 때문에 이 정도 색깔이 난 거고, 이거는 미니멀 레이어링을 했을 때 이런 색깔이 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두께에 따른 광학적 변화가 있고요. 이 DG5가 이제 가장 이 중에서는 색이 진한 그런 색인데, 제 잇몸 색을 제가 거울로 쓱 봤는데 제가 됐을 때는 여기 DG 3번 있잖아요. 3번하고 5번 사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하고 5번을 미리 10편으로 구워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이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눈에 좀 띄는 5번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파우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쓰시는 글레이즈 리퀴드가 있잖아요. 글레이즈 리퀴드가 있습니다. 양은 많이 덜으셔도 상관없어요. 남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남으면 또 보관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섞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 놓은 타입인데, 이게 마르면 리퀴드를 좀 추가하셔도 무방한데,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는 굉장히 진하고 좀 끈적끈적하게 믹스를 하시는 게 나중에 혼합하시고 그리고 소성하시는 빌드업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리퀴드에다가 파우더를 혼합을 합니다. 마치 시멘트 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라는 게 재료의 색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가 갖고 있는 농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도 너무 우리가 묽게 하면은 퍼져서 원하는 형태를 올릴 수 없듯이,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농도는 이 정도. 내가 딱 올렸을 때 무너지지 않는 정도. 그리고 쌓았을 때 형태가 이렇게 있는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이래야지 우리가 재료를 다루기 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좀 더 뻑뻑하게 해볼게요. 이게 묽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리퀴드를 타서 리퀴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묽어져 버리면 파우더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으니까, 자, 더 뻑뻑하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농도를 맞춰줍니다.
전용 리퀴드와 전용 파우더를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원내에서도 선생님들이 쉽게 껌 빌드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냥 안에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곱거든요. 자, 그래서 브릿지 케이스에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 스테인이 필요한 케이스면은 스테인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스테인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글레이즈 하셔도 되는 케이스는 그냥 여기다가 빌드업만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부위를 라비얼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올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 블라스팅이 다 된 그런 크라운이고요. 자, 준비물은 페이스트, 리퀴드를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준비합니다. 워시베이크를 하면 좋은데 좀 큰 케이스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불에 한번 더 들어가면은 이 크랙이 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초에는 먼저 혼합을 해서 발라줘서 결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조금 깎아주면 되니까. 잘 화면 밖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약간 오버해서 나중에 깎고 나서 다시 글레이즈 하면 되거든요. 양이 많으면. 이 정도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지바에서 올라오는 색깔을 서포트하는 역할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브러쉬가 조금 갈라져서,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퀴드에다가 페이스트를 원하는 양품 뚝 떠서 위치시키고요.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레진 있잖아요. 레진을 어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레진을 올리는 그런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 껌이 이렇게 쉽게 올라갔죠. 이만큼 양을 빌드업 하려 그러면 뭐 시간과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양품, 뭐 블리즈를 바르고 모델에 끼워서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이렇게 쉽게 단 3번만으로 이렇게 껌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오버해서 위로 올려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결합력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너무 딱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살짝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한 3분도 안 돼서 마친 것 같아요. 한번 소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성 시에 주의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리퀴드도 점성이 있고 안에 또 이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라이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이제 저온에서부터 쭉 10분,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서 프리팅도 한 4분 정도 주고, 그리고 이 듀티도 조금 크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분당 상승 온도보다 약간 10% 정도 더 추가해서 천천히 열이 받게 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성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비 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니스가 상하로 움직이는 타입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불을 고정시켜서 약간 1차적으로 건조를 먼저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건조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밑으로 뭐 처지면서 내려가는 현상이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건조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건조 시간도 늘려주고
이게 중요하죠. 케이스마다 우리가 어떤 케이스는 도제가 많이 들어가면은 건조 시간도 당연히 저온에서 천천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스팬이 큰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이 올라가는 분당 상승 온도도 천천히 올라가서 열이 충분히 받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리딩 타임도 좀 늘려주고요. 그리고 히트레이트도 55가 뭐 싱글 기준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 더 20% 추가해서 45 정도 대략 하고, 그리고 이것도 최종 소성 온도가 780인데 820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이 파우더랑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홀딩 타임, 백큐 타임.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예비 건조 시켰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광택이 이렇게 소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조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거고요. 1차적으로 예비 건조가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스케줄대로 또 건조가 진행될 거예요. 완성된 크라운 볼게요. 좀 광택이 좀 나죠? 온도가 조금 결합을 위해서 온도를 조금 높게 했는데 광택이 좀 나요. 잘 구워졌고, 이거보다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온도는. 근데 아까 올렸던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수축이 좀 있죠. 네. 수축도 좀 비교해 보시고, 이 정도면은 뭐 한 2분 만에 빌드업한 퀄리티로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자, 주의점. 첫 번째,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워시를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조금 두툼하게 올려준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처음에 지르코니아 코팅 자체를 조금 두껍게 올리셔도 돼요. 저는 이 정도가 지금 0.3mm 정도 됐는데, 그 정도인데도 지금 이게 다 이 전체 지르코니아 색깔이 커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풀컨트에서 약간 모자르게 디자인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이런 방법으로 미니멀 레이어링을 할 거면.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끈적끈적한 리퀴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텐션이 처지지 않게 1차적으로 퍼니스 상에서 건조 시간을 예비 건조로 주고, 광택이 소실될 때 또 건조를 추가로 이거는 10분을, 그리고 대기 온도까지 하면 14분을 줬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터지지 않고 균일하게 빌드업이 되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에 빌드업 할 때부터 조금 더 두툼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올린 다음에 깎으면 되니까 넓게 올려서 양을 충분하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